안녕하세요, 까칠 교수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지요? 벌써 2022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든 구독자님들께서 여러가지 결심과 다짐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저희 채널의 구독자님들이라고 하신다면 아마 배우고 성장하는 것들을 다들 목표로 잡으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책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해 독서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올해 이 한 해의 농사가 달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채널 딱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왜 독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독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년이면 365일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읽어야 될 책은요 거의 무한에 가깝습니다. 인문학이나 여러 고전책 등 이미 우리가 읽어야 할 책으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검증하고 알려져 있는 그런 책들도 많은데요, 게다가 문제가 뭐예요? 계속 새로운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독서를 해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독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이유는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책 읽는 거에 동기가 부여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가 되면 다들 이 생각은 하세요. 아, 올해는 책을 좀 읽어야지, 공부 좀 해야지, 이렇게 다들 생각은 하시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점 흐지부지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요? 그렇죠, 처음에는 뭔가 동기가 부여가 됩니다. 새해가 됐으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게 지속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세워두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 이후에서 설명을 계속 드리겠지만 아예 매달 읽을 책을 정해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1년 내내 지속적인 자극과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독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이유는요, 독서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훈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계획을 아예 안 세우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특히 나이가 들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방학만 돼도 뭔가 계획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그랬는데 나이 들기 시작하면 새해가 됐다고 뭐 새롭지도 않고, 그죠? 그리고 저도 나이 들어보니까 어떤 게 느껴지느냐면요, 새해가 돼서 뭔가 신년 계획을 세워야지 생각하다 보면 12월이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신다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세요. 아무튼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을 잘 안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계획을 세워봐야 맨날 지키지도 않는데 뭐하러 세우냐, 이렇게 무용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께 계획을 세우는 것, 특히 독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 현재 위치를 점검을 하게 돼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책을 더 많이 봐야 되는지 이런 것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계획을 자꾸 세우다 보면은 점점 더 정확하고 더 지킬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우는 건 쉽지 않아요.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약간은 시행착오가 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뇌가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정보들은 가급적 의식적으로 좀 안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 중에도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분들이 어떠냐면요, 주식이 떨어지면 아예 잘 안 볼라 그럽니다. 독서 계획도 어느 정도 이거랑 좀 비슷해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그런 방법으로 독서 계획을 세우시면요, 와, 내가 부족한 게 진짜 확 눈에 들어옵니다. 야, 이렇게 읽을 책이 많은데 올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책을 읽어도 요거밖에 못 보는구나, 이런 거 알게 되거든요. 사실 이게 꽤 속상하고요, 꽤 고통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피하지 마시고 계획을 좀 세워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읽고 더 성장하게 되세요. 자, 그럼 어떻게 독서 계획을 세워야 될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은 뭐냐,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서 가능 시간을 좀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즉 각자 책을 읽으실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조금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학생과 직장인들이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뭐 몇 시간이다, 하루에 얼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긴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각자 자신의 삶의 패턴들을 쭉 분석을 하시면서 내가 하루에 어느 정도 시간을 독서하는데 투자할 수 있는지 그 독서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책을 읽는 거는요, 시간이 나서 읽는 게 아니에요. 책은요, 시간을 내서 읽는 겁니다. 이 두 개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을 읽는데 낼 수 있는 시간, 자신이 투자할 수 있는 시간, 요 시간들을 계산을 하시고요,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시간은 책을 읽는 시간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 이 계획대로 우리가 책을 읽어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쭉 읽어 나갈 책의 목록을 뽑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의 목록을 뽑으실 때 내가 실제로 읽을 수
있는 양의 1.5배에서 2배 정도를 뽑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근데 책의 목록을 뽑을 때 두 가지에 유념하면서 뽑으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어느 정도 틀을 가지고 책을 뽑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세운 목표를 생각하면서 뽑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책을 뽑을 때 이 책 저 책 아무 책이나 막 뽑으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틀을 딱 갖춰가지고요, 틀에 맞춰서 책의 목록을 뽑으시는 게 중요해요. 이 지식과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분야로 좀 나눌 수 있잖아요. 이 각각의 분야들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좀 골고루 균형 잡힌 독서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저는 뭐 어떤 틀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샘플 틀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 설명란에 제가 링크로 같이 연결을 해두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그 틀들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틀을 하나 잡으셔서 뽑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주 이 틀에 기계적으로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두 번째로 자신의 목표를 고려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올해는 내가 경제와 관련된 책을 많이 볼 거다, 혹은 나는 올해 그리스 고전들을 좀 많이 보겠다, 혹은 문학책을 많이 보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셨다면요, 그 목표에 맞게 그쪽 분야의 책들을 좀 많이 뽑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틀을 짜놓고 책을 선정을 하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다른 기관들에서 뽑아둔 필독서 목록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들도 아래 설명란에 링크로 남겨둘 테니까요, 여러분 그거 자료 참고하시면서 책을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매달 여러분들이 읽으실 책을 이제 구체적으로 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단계에서 쭉 뽑아둔 이 독서 목록들, 그리고 1단계에서 계산한 독서 가능 시간, 이 두 가지를 참고하시면서 내가 매달 어떤 책을 얼마나 읽을 것인지 여러분 그걸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고려할 게 여러분들의 독서 속도를 어느 정도 고려하셔야 돼요. 1시간에 책을 얼마나 볼 수 있는지 이런 건 대강 아셔야 됩니다. 이거 잘 모르겠다 하시면요, 지금 한번 재보시면 돼요. 이 영상 다 보시고요, 시간을 재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1시간에 내가 몇 페이지를 보나 이렇게 재보시는데요, 예를 들면 1시간 동안 열심히 책을 봤는데 50페이지 봤다 라고 한다면 500페이지짜리 책을 읽으려면요 10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내가 일주일에 책 읽는데 낼 수 있는 시간이 10시간이다 그러면 이분은요 일주일에 책 한 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책의 페이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1월, 2월, 3월, 4월 이 각 달마다 어떤 책을 얼마나 읽을지 여러분 요거를 구체적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요 약간의 포기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1.5배에서 2배 정도를 뽑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3단계에서 포기할 책들은 좀 포기하고 그 책들은 예비 명단으로 넘겨버립니다. 그럼 이 책은 언제 읽느냐? 우리가 매달 세운 목표를 초과 달성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달에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예비 명단으로 넘겨놨던 책들 중에서 뽑아서 하나씩 읽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중요한 얘기를 또 한 가지 또 드리는데요, 약간의 마진을 좀 두셔야 됩니다. 여유를 두셔야 돼요. 10%에서 20% 정도의 시간은 약간 여유를 두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새로운 책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당장 지금 읽고 싶은 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신간을 읽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10%에서 20% 시간은 마진으로 좀 남겨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매달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내가 각 달마다 무슨 책을 얼마나 읽을 건지 이걸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보셔야 돼요.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또 귀찮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한번 꼭 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독서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실천해 나가실 거 아니에요. 그때 몇 가지 팁을 드린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독서 계획을 어디다 써서 붙여두세요. 잘 보이는 데다가. 그래서 계속 보시고 자극을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변에 자꾸 알리셔야 됩니다. 내가 올해 목표가 책을 몇 권 읽는 거다, 이런 거 자꾸 광고하시고요. 그리고 책을 읽어나가는 그렇게 실천하는 과정에서도요 SNS에다가 자꾸 올리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독서 모임 만드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제가 책을 1년에 380권 읽는 그 영상을 만들어둔 게 있습니다. 자, 여기다 띄워둘 텐데요, 까칠 교수의 팁도 참고하시면서 책을 읽어 나가시면 훨씬 더 실천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2022년이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연구년을 주셔가지고요, 올 한 해 1년 동안 모든 강의와 행정으로부터 정말 자유입니다. 도비는 자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올해 정말 많은 책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도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아무튼 올 2022년 우리 모두가 정말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요, 가급적 이 1월 안에 2022년 올 한 해 동안
읽어나갈 이 독서 계획들을 잘 세우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그렇게 계획한 대로 잘 실천하셔서 정말 올해 연말에는 스스로가 자신의 성장과 배움을 이렇게 기특해하고 뿌듯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기쁜 얼굴과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